김태우 후보가 80억은 애교로 봐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80억 이야기하는데 한 4천억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워낙 무명이거든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으로 가니까 네. 전부 들고 있는 게 40자밖에 없어요. 40. 그것을 무시하거나 피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슈로 만든 것은 반장정지만한 정책적 실수다. 인지도 높은 만큼 비호감도가 높아버리면 선거 하나만 하거든요. 김태우 후보가 비호감도가 아마 굉장히 높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총선이라는 큰 대전을 앞두고서 굉장히 큰 정치적 실수를 한 것 같아. 폭풍이 아마 거셀 것 같습니다. 여야 이야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선대위 구성이나 뭐 유세하는 거 보면은 뭐 사실은 거의 총선 분위기를 넘어설 정도로 지금 막 이렇게 엄청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다,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제 내년 총선의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는 선거다. 뭐 이런 해석에 좀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가 판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판이 커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네. 그리고 딱 한 군데 열리는 보궐선거거든요. 네. 그리고 3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람을 이 특별 사면을 통해 가지고 원인 제공자를 또 공천을 해버리는 바람에 네. 이게 지금 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전략적 미스를 범하고 있는 거 전략적 아닌가. 미스. 예. 판을 키우면 클수록 만약에 선거 패배했을 때 그 책임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네. 김종인 대표도 말씀하셨던데 부지부식간에 그냥 지나가는 선거로 치러서야 될 선거를 애써 키우고 애써 이제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이제 선거로 완전히 커져 버렸습니다. 너무 키웠다. 너무 키웠어요, 국민의힘이. 네. 그래서 오히려 내실을 다지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 내실을 다지고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판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내년 총선에 정말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말로 커다란 악재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악재의 출발점이 될 수 예, 있다. 예. 국민의힘에게. 더 큰 악재를 만드는 출발점. 국민의힘이 만든 거예요, 이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누가 만들었든 어쨌든 저도 현장에 한 번씩 가보면 예. 그 당 지도부가 총 출동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이게 이 일종의 선거에 좀 도움을 준다 그런 의미로 인증샷 혹시 찍으셨나요? 아니 뭐 저는 식사 인증샷 찍으라고. 뭐 그런 걸 저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만나기는 만나신 거죠? 강서구에 가서 그 유권자도 만나시고 하셨던 거죠? 저는 그 시장을 저는 뭐 우리 당의 그 빨간색 잠바를 입지 않고 네. 시장을 거기에 가장 큰 시장이 방신시장이라고 있어요. 방신시장. 예. 쭉 그 한 2시간을 돌면서 한 분 한 분 또 제가 가니까 또 주로 이제 그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도 네. 많고 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김기현 예. 당대표보다 우리 김재원 최고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진 않고 아니, 제가 그렇다니까. 이제 징계를 당한 다음에 많이 알아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여튼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앞에서 막 유세를 하고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모이잖아요. 한 200명이 우르르 지나가면서 물건도 사주고 뭐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라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저기한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기 웬일이세요? 이제 뭐 그 붉은색 잠바를 또는 푸른색 잠바를 입고 가면 선거운동하러 온 줄 아는데 그냥 와서 뭐 물건 사러 온 걸로 보니까 여기 웬일이세요? 네. 그래서 저도 선거운동하러 왔습니다. 이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좋은데 뭐 그래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들 중에 반은 우리 편이 맞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야. 근데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많이 와서 물건도 사고 방금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건성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이게 뭐냐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면 건성으로 할 가능성이 커요. 네. 오히려 소수가 그 악착같이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우리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라도 잡고 또 투표율이 보통 한 30% 정도로 그 보면요. 정도 예상을 하죠. 유권자 뭐 한 15만에 30% 같으면 한 4만 5천이 투표를 한다고 보면 네. 그 중에 2만 명, 2만 5천 명을 얻으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이미 당원수하고 뭐 이렇게 따지면 사실 그 중립지대에 있는 또는 마음 못 정한 분 한 분 한 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우르르 막 이 선거운동을 대규모로 세과시를 해서 지금 이기는 단계는 아니더라. 또는 이번 선거가요. 우습게도 그 선거운동 기간 대부분이 휴일이에요. 아, 네. 추석 연휴에 뭐 다음 주는- 한글날까지 네. 끼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지나가는 차량도 많지도 않고 사람도 많지도 않기 때문에 세과실 할 일이 아니라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아니, 김재원 전략적 최고 미스가 맞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김재원 최고님 선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저거는 여야를 막론으로 새겨드려야 될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번, 예. 그러니까 그리고 5번 떨어졌어요. 저 말씀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데 여야 이게 모두가, 여야가 네. 있잖아요. 우 해가지고 댕기면 표 될 것 같죠. 우 댕기니까 옆에 사람들 많으니까 기분 좋고 기분 좋아가지고 전부 우리 편 우리 표 같아요. 같죠.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데가 이제 전파가 빠른데 그럼요, 예. 그 장사만 방해한 거거든요. 그럼요. 예. 아,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예,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어떤 분은요 배고플 거라고 저한테 막 입에 못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것은 특히 표를 얻는다는 것은 말이 표지 네. 사실은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이제 얻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댕겨가지고는 마음을 못 얻어요. 우리 김재원 최고님처럼 이제 그 운동복이 아니고 마치 지나가는 길에 들린 것처럼 그래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정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선거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야 그래야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안 네. 되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서 텔레비에 나오던 사람 아니야 네. 그러면 아시죠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 제일 이야기가 큰 문제는 김기현 대표보다 우리 김재원 최고 인지도가 더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도도 별로 높지도 않은데 선거가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은 다 져야 되는 이 구조가 지금 국민의힘의 제일 큰 문제예요. 아니 네. 그 전재수 진짜 의원님도 총선에 출마를 못할 정도로 징계를 한번 당했습니다. 셀프 디스가 오늘 뭐 아우. 근데 아마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 지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뭐 그런 그럼, 얘기가 나오죠. 예, 예. 아마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지도부 일원이면서 지도부 역할 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남는 사람이 김재원 최고입니다. 예. 아, 그렇게 뭘- 올려-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올려주시는 기회가 오는 그 거예요. 무슨 기회가 와요? 당원권이 정지돼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예, 다시 선거로 돌아와도 요거 한번 여쭤보고 지나가고 싶어서 이제 김태우 후보가 이제 40억은 애교로 봐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해서 이제 사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국민의힘은 또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때 생각해라 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요 관련해서도 한번 좀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김재원 최고위원님부터 한번. 글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박원순 오거돈 부분은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뭐 보궐선거에서. 네, 졌죠. 민주당이. 예, 그리고 계속 지금 우리 당에서 시장을 맡아서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안희정 대전시장까지. 그래서 과거에 이런 비싸요. 사람들이 또 이 외상값 갚은 걸로 인정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겸허하게 네.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네. 내가 그보다 훨씬 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역할을 했다. 그리고 40억 이야기하는데 난 4천억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민주당 후보가 워낙 그 무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거운동에 민주당 후보는 이름도 몰라요. 뭐 관심도 없어 누군지. 그냥
그 너무나 저 민주당 선거운동은 오히려 이제 세과시보다도 그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으로 가니까 네. 전부 들고 있는 게 여기 40자밖에 없어요. 40. 40.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피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슈로 만든 것은 약간의 간장종지만한 정책적 실수다. 꽂혔어. 간장종지 말씀하시면은 국민의힘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면서 오거돈 박원순 그때 이제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재보궐선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후보 내면 안 된다,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야 다음번에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번에 당당하게 기회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제가 욕을 엄청나게 들어먹었습니다. 지지자들하고 당 지도부한테 네가 뭔데 그 유권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냐 이런 식으로 욕을 엄청 들어먹었는데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여야를 떠나가지고 우리 정치권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불문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 제공을 했으면 후보 안 내야 돼요. 네. 아니 무슨 명분으로 무슨 물타기를 하더라도 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정당화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후보 안 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2년 전에 대구 중랑구 보궐선거에 나갔더니 곽상도 의원이 원인 제공자라고 갑자기 후보를 그러니까 우리 김재원 씨가 그러면 희생자이시기도 한데. 아니 그러면 내가 무소속으로 내가 당선되겠다 했더니 그것도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맞짱 토론이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권이 초당적 간장종지만큼의 책임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권이 그런 전통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 해가지고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예. 근데 아니 40억 부분은 사실 김태우 후보는 능히 저 선거 비용보다 네, 훨씬 더 강서구에 이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또 실제로 그런 후보이고 진교훈 이름을 맞아요. 거론하면 선거운동이 되니까 괜히 저 민주당 후보는 도대체 뭘 하려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 강서구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강서구청장으로는 김태우 후보를 뽑으면 40억은 뭐 그저 간장종지만한 그 정도일 피해니까 것이다. 그 정도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고 실제로도 그게 맞다고 봐요. 진교훈 후보가 좀 약간 이렇게 좀 인지도가 높다 이런 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인지도가 높은 것이 선거하고 정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긴 한데, 근데 그 인지도 높은 만큼 비호감도가 높아버리면 그건 선거 하나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태우 후보가 비호감도가 아마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게 출발 자체가 이제 잘못된 선거고,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도 이제 이 전략적 미스라든지 전술적 실수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미 그것을 깨닫고 되돌리기에는 이제 내일부터 이게 사전 투표가 들어가고 곧 투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총선이라는 큰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굉장히 큰 정치적 실수를 한 것 같아. 아마 후폭풍이 아마 거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근데 후폭풍이 거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사실 이게 지금은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이슈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정도는 기초단체장 선거 정도 하나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좀 또 떠드는 그 수준으로 뭐 끝나지 않을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후폭풍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에. 왜 그러냐면 서로 이렇게 걱정을 왜 해주시죠. 그러냐면 걱정하는 척만 해요.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유리한 게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저희들한테 유리합니다. 서로 유리하다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를 알아보는 사람이 부산에도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돼가지고 민주당의 암덩어리가 이만한 게 하나 있네요. 이렇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리합니다. 어질어질하네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피의 숙청을 하겠어요. 그 지금 뭐 벌써 당도 5부터 시작해가지고 쫙인데 그 당도에 안 나와 있는 분이 있어요. 당도가 높지도 않아 그분은. 당도가 뭐예요? 당에 대한 아니 그 수박 있잖아요. 수박 당도. 수박이 겉은 파랗지만 속이 이 빨간색인데 당도가 높으면 이제 국민의힘에 가깝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당도 5부터 쫙 1까지 쫙 있던데 당도가 마이너스 1쯤 되는 서른 의원이 네. 숙청 1호라고 봐요 저는. 뭐 우리 당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아요. 근데 숙청 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내 파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면 민주당인들 온전하겠어요. 지금 면상군이 지금 강화도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 한양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생방송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막 중간에서 어질어질한데요.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그 내일이죠.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또 뭐 이렇게 장문에 또 이제 호소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잘 하겠다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뭐 당론을 채택을 어제는 뭐 안 하기로 일단 얘기는 했는데 분위기는 뭐 부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사법부 수장이 이 지금 공석이 돼 있는 공석이 것은 되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죠.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제대로 된 후보를 국회로 보내셔야 되는데 이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이 없습니다.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네. 경기도 안성시장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재산 신고를 누락을 했어요. 네. 그 뭐 얼마 안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 주민들이 선출한 시장을 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재판을 통해서 날려버렸어요. 선출직을. 네네.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시장을. 근데 이균용 후보는 임명직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인데 이분 재산 신고 누락한 거 보면 네. 남에게는 엄청나게 그것도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선출한 기초단체장을 날릴 정도고 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신도 재산 신고 누락을 했는데 그건 몰랐다. 단순한 실수였다. 네. 오해였다. 이러고 넘어가. 야, 이게 이 정도의 내로남불을 가지고서 대법원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약간 굉장히- 전반적인 민주당 내 분위기 그런 분,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가지 사례만 들었는데 여러 문제가 있는데 해명이 전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많고 이게 민주당만의 오만과 독선이 아니고 일방통행이 아니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 절반 이상이 이 부적절하다, 반대한다 이런 네.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 여론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국민 여론대로 가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길이죠.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이게 부결로 약간 방향 흘러가고 있는데 여당은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네, 맞습니다.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뭐 당론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제 이상민 의원을 보니까 이상민 의원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뭐 가결시키는데 자기는 참여했다고 할 그런 분인데도 이것은 자기가 부결시키겠다고 그런 그러거든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네. 사실상 민주당이 뭐 전원 일치로 가는 것 아닌가. 네.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건 네. 실제 가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호소를 해야 될 입장이죠. 뭐냐면 이게 다른 그 예를 들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한 어쨌든 국무총리 그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임명권에 대한 그 국회의 견제인데 사법부는 좀 다르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중에 한 그 기관인데 이런 그 어떤 개인적인 그 재산 등록 문제로 만약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앞으로 사법부를 국회 아래 특히 다수당의 지배 아래 두려는 그러는 기도가 되는 것 아니냐. 국회 아래 두려는 시도다. 예, 그리고 앞으로 어느 누구도 야당의 지금 다수당의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실질적인 사법권 침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온갖 그 전행을 좀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를 끝까지 막아가겠다는 이제 지금부터요 트집을 잡았지만 사실 인사청문회 하면서 생트집 잡기 시작하면요 네. 별거 다 트집 잡거든요. 제가 뭐 많이 해봤는데 제가 막아보기도 하고 저도 조금 뭐 문제 제기도 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다음 만약에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되면 다음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는 민주당에서도 동의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현실적인 부담감이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해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번에 민주당이 부결시키면 국민들은 그 점을 눈여겨보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저희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오늘 또 저희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예. 요거 뭐 오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어떤 감흥이랄까, 감동이랄까, 공감이랄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또는 뭐 그동안 인사를 많이 했는데 잘했다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전부 이전에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썼던 사람들 또 쓰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쓰고 네. 뭐 이래저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내세우고 단 한 명도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없어도 이럴 게 없을까? 네. 인재풀을 조금 더 넓게 쓰고 시선을 저 수평선까지는 아니래도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인재를 발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동 없는 인사. 아니 뭐 한동훈 장관 인기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인사를 잘못했다고. 갈등 유발자잖아요. 갈등 유발자. 하여튼 저 간장종지만한 드람을 무슨 태산같이 크게 만들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이끌고 있는 이 야당의 전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심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들 여론조사 최근에 발표가 많이 되잖아요. 네. 특히 뭐 김행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민 여론의 거의 60% 정도가 이런 인사 안 된다라고 이미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야당의 선택지는 정해져 있죠. 국민 눈높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동의를 했다간 무슨 비판에 직면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두 분 말씀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쫙쫙 이렇게 뭐 창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중간에서 어지러질했습니다. 두 분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에 또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